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된 운영규정 개정 고시가 나왔었죠.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던 중장년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개정 고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을 저 또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개정된 내용의 요점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요. 그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비용 중 대략 45% 정도의 정부 보조를 받아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고시를 기점으로 내일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일단 선자비 90%를 납부하고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된 거죠. 게다가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그간 대략 70만원 정도 하던 학원 비용이 100만원 정도까지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9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일단 개인이 납부를 해야만 취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대신 자격증 과정 교육이 모두 끝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직종으로 취업 후 180일 이상 유지하게 되면 그때 선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올해 1월 달에 나온 개정안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 규정에 따르면 아무 곳이나 취업해서 근무한다고 하여 100%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바로 보건의료직 혹은 간병이나 육아와 관련된 돌봄 서비스직에 취업을 해서 근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요양보호사로 기관에서 근로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고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7월 달에 고용노동부의 개정 고시가 나오면서 내용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 개선된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배움 카드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향후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 가족이 아파서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고 하는 식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기에는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럼 정부는 왜 많은 중장년 분들에게 그간 도움이 되어 오던 국민내일배움 카드 제도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콕 집어서 이렇게 바꿔버린 것일까요? 정부 입장은 국민내일배움 카드 총 수료자 중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예산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비해서 정작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 인원이 적다는 겁니다.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훈련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절차와 방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8월 14일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국비양성 정책 시행 7개월, 문제점에 따른 정책 원점 전환 대토론이라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협회가 주관을 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분들,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기관 협회장분들, 그리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종사자들이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국비훈련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반대 이유를 확실히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전국에 국비훈련기관이 687개나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한 정책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10일 전에 발표를 해서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20일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21일 시행 안내 공지가 되었고요. 바로 며칠 뒤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너무 대책 없이 급하게 처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국비훈련 기관들은 현재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올 초 1월에서 3월까지 수강생들의 수강률만 보아도 확실히 작년에 비해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급감이라면 정말 기관이 폐업을 하는 교육기관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유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 40대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관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 보시면요. 요양보호사 훈련과정 취업률이 타 직종과 비교할 때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취업률을 이유로 정책 전환을 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내일배움 카드 전체 취업률과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취업률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요양보호사로 취업한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콕 집어서 자부담률을 높여버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벌어질 요양대란을 막는데 가장 필요한 직종이죠. 게다가 내 가족을 내가 돌보는 것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전 국민이 요양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모두가 관련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요양과 돌봄이라는 분야인데 왜 하필 이 요양보호사 과정에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는지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 이유가 사실 장기요양기관과 운영자분들 그리고 실제 수급자분들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양보호사로의 진입장벽을 한층 더 높여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의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내일배움 카드 정책 전환으로 자국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린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다 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도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몇 년 뒤 2027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7만 5천 명 가량 부족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비지원 정책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간 소송과 탄원서 등이 제출이 되었고 총 5차례에 걸쳐 TF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을 조금은 반영하는 개선안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7월 31일 개정 고시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비 부담금을 환급해 주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50%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족요양보호사를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이 아프게 되었을 때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 따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는 내일배움 카드로 학원비를 수강하고 가족요양을 하더라도 자비 부담금의 50%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급 대상으로 여기 보건의료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서비스직만 대상자가 되었지만 여기에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직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재직자의 취업 시기를 훈련 수료 후
원래는 6개월 이내였는데 1년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70일 이내에 180일 이상 취업하여야 환급해주던 것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취업하는 조건으로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자비부담금 환급 기준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완화시킨 것은 그간 이런 교육기관 협회나 많은 단체들이 정부에게 지속적인 TF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안을 전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듯 정부에서 조금의 정책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앞으로 일어날 요양 대란과 현재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을 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현재 자비 90%를 들여야 하는 내일배움 카드 정책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부담률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국비지원 정책이 바뀐 지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최근 다시 한번 개정된 내용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요양보호사 교육원만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이 문제는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난은 국민 모두의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